반갑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아침 시장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에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 그런데 아직 충격적인 부분들은 가시지 않고 있고요.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인 상태에서 찔끔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자, 이번 주는 약간 혼란스러운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는 반도체 전망들, AI 거품 이쪽 부분들 관련해서 나타난 모습들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환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부담 요소도 생기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번 주가 애매하죠. 네,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 휴장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조기 폐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 화, 수 3일 정도밖에 거래가 돌아가지 않고, 또 11월이 이제 월 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게 가능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통위가 27일 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지표 발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PPI 지표부터 해서 GDP, 뭐 소매 판매, 이게 중요한 지표들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굉장히 시장에 부담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표가 발표되기 시작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AI는 과연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자, 뭐 복잡스럽긴 합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약간의 변동성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이번 주 전망 먼저 뉴스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뉴욕 증시 주간 전망은요, AI 환희에서 공포로 고용, PPI, 소매 판매 주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카렌더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카렌더는 PPI 지표 일단 발표됩니다. 중요 지표이긴 한데, 이게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발표되는 거죠. 예상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PPI 지표,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화요일 날 나옵니다. 화요일 날 나오는데 포지션이 지금 좋게 나오면 일단은 괜찮은데, 나쁘게 나왔을 경우는 애매하죠. 이제 PPI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게 좋죠. 떨어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PPI는 생산자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게 일단 좋은 거고요. 소매 판매는 당연히 아시죠?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다. 미국의 이제 중요한 그런 경제 구조는 소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매 판매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상 청구 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DP, 그 다음에 PCE 지표까지.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아직 확정치가 아니라서 좀 더 봐야 돼요. 할 수 있다. 뭐 잠정적인 부분들이죠. 이게 뭐라고 있나요? 텐테티브?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확정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 잠정적으로 이제 발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달이 지나야지 일단은 셧다운 해제에 따른 정상적인 지표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번 주에 근데 경제 지표 중요하게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 내구재 주문도 있네요. 내구재 주문. 내구재 주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지표가 화, 수, 목에 걸쳐서 다 있고요. 금요일 날은 조기 폐장이고, 목요일 날은 이거 휴장일인데 일단 발표가 되려나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이제 월요일 날은 경제지표 발표가 없지만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씨부리 될 테니까 그거 봐야죠. 다행인 것은 이제 지난주에 연준 2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가봐야지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들 발표가 많이 되는 거고요. 써있네요. 27일 날은 휴장, 28일은 오후 1시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추수감사절이라 그렇습니다.
자, 지금 11월 달은 보통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평균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좀 애매한 것 같아 보이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 이런 것들 보시면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형태 나타나서 변동성이 하루 만에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한 10%씩 빠지는 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네, 부담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나스닥은 지금 3주 내리 하락하면서 3주간 낙폭이 6%나 까였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대체적으로 좋다라는 어떤 전망치가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되는 것 같아 보여요. 흐름은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급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야, 이거 네. 대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사용해가지고 비투하신 분들, 네, 포지션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변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뉴스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AI가 더 잘 되는 것은 맞죠. 자, 우리나라 반도체 쪽 살펴보시면 내년도 것까지 일단은 완판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내년도 상품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뭐 서둘러서 뭐 지금 내년도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생산 능력 자체가 27년쯤 돼야지만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까지는 네, 실적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 움직임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부담 요소가 좀 될 것도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많이 올라온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네, 폭풍 한번 몰아치면은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지표 발표들은 이제 셧다운 때문에 늦게 발표가 되는 부분이라서 뭔가 이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것도 네 애매합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표가 조금만 나쁘게 나와도 아주 박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시기인데, 일단 그래도 지난 주말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트럼프 풋, 연준 풋,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증시 전망이 그렇게, 네, 훌륭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시고 일단은 네 부담스럽죠. 네 뉴욕 증시 거품 무료에 격동이 한 주를 보냈다. 월가는 더 큰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I가 좋긴 좋은데요. 좋긴 좋은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커질 수 있어서 부담스럽다. 기업 뉴스가 부정적으로 변하기 전에 이미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월가에서 지금 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하기엔 그래요. AI 쪽 관련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뭔가 조금 네 찝찝한 모습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죠. 네, 종목 숫자 늘리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서 진행하시고 종목이 많으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죠. 주가가 때려 맞는 것들은 일단 피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인버스라든지 해칭 계속 잡아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고배당주들 보면은 조금 이제 뭐랄까 방어됐다라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봤는데 네 고배당주 같은 경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배당 여기 있네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8% 빠질 때 고배당주는 웃었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방어주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증시가 조정받을 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되죠. 여기다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그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환율 얘기 잠깐 더 해볼까요? 자, 엔저에서 강달러로 넘어가고요. 강달러가 되니까 원화 약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고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한국 채권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살아나는 엔캐리 청산 발작. 엔캐리
뭐 아직까지는 근데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좀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증시와 채권 시장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증시 이탈과 금리 상승 압력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급등한 1475원에 마감이 되었다. 요즘에 그래서 해외 쪽 구매하시거나 이런 분들 재미없죠? 네, 재미없죠. 좋지 않다. 그죠? 재미없어. 그래서 뭐라 할까요? 그 해외 원자재를 좀 산다거나 해외 직구를 하신다거나 또는 달러를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좋더라고요. 네. 이게 올라가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바꿔서 나가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도 부담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유학 간 자녀들 있는 분들은 부담이 상당히 또 커지고 요즘에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아껴서 써볼게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먼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또 우리 애가 또 아껴서 쓴데 또 마음이 아프겠죠. 야, 환율이 일단 좋아져야 될 텐데 애매하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환율이 되면서 금리도 인하를 안 하겠다. 금리 인하 못 한다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은 내년 1월까지도 동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 주 27일 날 우리 금통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고 글쎄요. 대체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애매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2026년도 내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별로 없다. 내년 4월에도 별로 없고 애매하네요. 그래서 그다지 이 고환율에 따른 금리, 이 환율하고 금리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환율 하락과 외환시장 안정이 되어야지만이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도 좀 가격이 잡혀야지만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율과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가 없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전망은 동결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도 들어봤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금리를 올리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긴축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경기를 긴축시킨다는 것은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2027년부터 철강, 석화 산업의 글로벌 공급 조정이 예상된다.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겠지만 이후 모멘텀은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걱정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두고 봅시다. 일단은 좀 두고 보고 일단 금통위 결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요즘에 금통위 잘 안 보죠. FOMC가 중요한 거니까 FOMC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니까 또 추수감사절이고 하니까 월말 시점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혼조 양상이거나 조금 하락하는 형태로 가다가 이 이후에 상승 포인트로 전환되면서 서서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다음 주가 이제 12월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FOMC에 대한 경계심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12월 둘째 주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반도체가 다 만든 것이다 라고 될 수 있잖아요. AI 버블 붕괴 대 숨고르기다. 반도체 전망은 엇갈려 있다. 지금 엄격히 따지면 숨고르기긴 하죠. 근데 이 숨고르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숨을 크게 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냥
급하게 뛰어오느라고 숨이 차. 그래서 이렇게 숨고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는 뭔가 딱 느낌이 오시나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가 조정이 뭐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시 뭐 옛날처럼 뭐 삼성전자 5만 원을 회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또 팔아먹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또 팔아먹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물량에 대한 어떤 압박감, 그래서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사실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고, AI가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 AI 거품 이런 거에 대해서 콧방귀를 팽 하고 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구글 엄청 잘 가잖아요. 구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AI 쪽에 대한 산업 발전이라든지 성장 속도 굉장히 빠르고, 이쪽에서 돈이 많이 창출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좋아지겠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폭발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소부장 애들도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지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야. 나중에 올라갈 건데, 그럼 나중에 올라갈 거면 안 팔고 그냥 갖고 가죠. 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버티기 힘들 만큼 흔들어낼 겁니다. 플러스 50% 나왔던 게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 견딜 수 있겠나요? 못 견디죠. 플러스 100% 나왔던 게 플러스 한 20%까지 까였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대부분 팔아먹는 분들도 생기고,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지금 B2가 엄청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반대 매매를 당하는 수준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전망에 대해서 뭐 엇갈리고 있다, 뭐 혼란스럽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많이 올라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이 될 거고 더 높게 올라가겠죠. 자, 문제는 이제 그 시점까지 견딜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못 견딥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못 견딥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장기 투자할 거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겠죠. 또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다라면 지금은 당연히 더 큰 수익이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10중 하나 있을까 말까. 한 100만 명 중에 한 10명 있을까 말까. 뭐 그런 정도의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압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항상 고민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앞만 보면서 잘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시황 이야기 해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9시요. 조금 이따 9시에 무료 방송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9시 무방에서 또 우리는 만나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또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함께 잘 극복해 내 보자고요.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